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트리밍 플랫폼 후보TV의 2025년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최근 성과나 앞으로 전략에 대해 핵심만 짚어보죠. 네, 이게 발표 직후에 주가가 확 뛰었죠. 20% 넘게요. 네, 맞아요. 웨블슈 같은 투자 기관도 목표 주가를 6달러로 올리고 시장 반응이 꽤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만은 아닌 것 같고 시장이 뭔가 다른 걸 읽었다는 건데 그게 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실적 전망치 상향인데요. 북미 매출 가이던스가 기존 예상보다 한 2천만 달러 높게 잡혔죠. 3억 6,500만 달러. 네, 이게 시장 예상치였던 3억 5,370만 달러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글로벌 부문 전망이나 유료 가입자 예측치도 같이 올라갔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만 좋아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후보TV가 가진 그 스포츠 중심 콘텐츠 전략, 그리고 뭐랄까 데이터 기반 마케팅 같은 것들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수익성 있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군요. 예전처럼 그냥 막 늘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과거의 그런 성장 우선 모델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스키니 번들 출시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반기 예정이라는데 네, 맞습니다. 전체 채널 말고 일부만 묶어서 좀 저렴하게 판다는 건데 근데 이런 저가 모델이 과거에 보면 실패 사례도 좀 있지 않았나요? 아, 네,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잡겠다는 건데 그렇죠. 후보TV의 강점이 결국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컨텐츠 중심으로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치 필요한 스포츠 채널만 골라서 구독하는 느낌으로요. 아하, 맞춤형 전략이군요. 네, 예전에 실패했던 서비스들은 뭘 빼야 할지 그 핵심이 좀 부족했을 수 있는데 후보TV는 스포츠라는 확실한 코어가 있으니까 그게 좀 차별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재무 구조도 좀 좋아지는 신호가 보입니다. 예상 순손실이 한 800만 달러 정도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00만 달러나 줄었다고요. 네, 상당히 줄었죠. 그리고 조정 이비다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2천만 달러 이상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아, 조정 이비다 흑자 전환. 이게 진짜 의미가 크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영업활동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이자, 세금 이런 거 빼고.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수익 구조 자체가 이제 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컨텐츠 계약 재조정이라든지 마케팅 효율화 같은 노력들이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거죠. 스포츠 중심이라는 그 정체성은 지키면서요. 네,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큰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훌루 플러스 라이브 TV하고 합병 논의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중단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 발표가 있었죠. 이건 합병 논의가 꽤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근데 좀 궁금한 게 훌루는 디즈니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거대 기업인데 규제 당국에서 후보TV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플레이어하고 합병하는 걸 쉽게 승인해 줄까요? 독과점 같은 이슈는 없을까요? 아,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만약 합병이 진짜 성사된다면 후보TV로서는 엄청난 기회죠. 훌루의 방대한 일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또 가입자 기반, 이걸 다 얻는 거니까요. 규모가 확 커지는 거죠. 운영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디즈니라는 배경, 그리고 규제 문제는 분명히 큰 허들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높아요. 그래서 합병 논의 발표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최종 성사될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좀 지켜봐야죠. 그렇다면 웨드부시 같은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올린 건 단순히 이번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이런 합병 가능성 같은 중장기적인 그림까지 다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은 FOTV가 보여준 이 수익성 개선 능력, 그리고 스키니 번들 같은 새로운 시도, 여기에 훌루 합병이라는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 가능성까지 더해서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한 시장인데 FOTV만의 생존법을 찾고 있다는 기대감이군요. 네, 스포츠 특화와 가격 경쟁력, 이 두 가지 무기로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FOTV는 이제 무조건 가입자 수만 늘리는 고비용 성장 모델에서 좀 벗어나서 수익성을 다지면서 내실을 키우는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키니번듭이나 훌루 합병 같은 더 큰 그림도 그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기업을 주목하시는 이유도 아마 이런 변화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스포츠 전문 플랫폼이라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면서 동시에 더 넓은 시장,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것인가.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는 거겠죠. 네, 8월 8일에 공식 실적 발표가 있다니까 그때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기다려봐야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그건 이겁니다. 후보 TV가 과연 스포츠 팬이라는 아주 강력한 핵심 지지층은 꽉 잡으면서 동시에 더 넓은 대중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이 확장성 사이에서 어떻게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찾아 나갈까 하는 점입니다. 아, 니치 마켓과 매스 마켓 사이의 균형점이군요. 그렇죠.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앞으로 후보 TV의 행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